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장차성에 대한 정리도 하나의 사회 율법과 사람들의 필요한 기본기를 갖추기에는 부모가 전혀 적응을 못한 거죠. 분명 고급어를 사용한 영어 문장을 잘 쓰긴 하는데 정작 공간 같은 한글권의 진짜 의미는 모르고요. 이건 AI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일단 수백여 페이지를 읽고 공통점을 찾아내 그날 뜻던 문장을 써내는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 방식을 어디에 A에게 적용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뭐가 먼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공무원 또래보다 더 앞서 나갈지는 몰라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하는지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AI가 대규모 언어로 모델을 학습해 진천에 맞춰 찍어놨으니 그럴듯하게 영장문은 하지만 정작 한글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면 과연 영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알기나 할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정력이 다르므로 정말 뛰어난 영재라면 이게 가능할 수도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대 태어난 30만 명 정도의 아이 중 몇 명이 이런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는 건 확률과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시자 아이가 아직 받아들여지기가 되지 않는 불구하고 어른들의 욕심에 정직하게 다짐하진 영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가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가방도 자기 챙길 줄 모르는 아이가 무조건 포도할 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잘못한다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하는지 과연 알기는 할까요? 정말 연대의 능력을 타고난 소수의 아이가 아닌 이상 이런 식빨리빨리는 오히려 아이에게 부담만 줄 뿐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부모의 욕심에 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 아이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죠. 심지어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배우자를 비난하며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예도 많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녀 교육을 오게 건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아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하지만 사실 자신이 풀지 못한 하는 자녀가 자신의 지금을 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손해를 빡세게 시켜서 조금이라도 앞서고 적극 좋은 성적 받아 특목고에 보내고 거기에 조기 졸업하고 좋은 성적 받아 유명대학에 진학하고 전문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진짜로 이 아이를 키우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두고가는 이제 우리를 고도 성적과 준하는 개고도 꼼꼼하게 여전히 고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명대학 좋은 직장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 나름대로 분명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선택의 기준 내가 아닌 남이 되어서 남들에게 보아 보이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나에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기에 내가 기껏 노력해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거기에 날 것 같기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에 진학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특목고는 중학교에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고시가 당연히 날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죠. 결국 누군가는 1등을 하면 누군가는 꼴찌를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공부 좀 한다는 소리를 듣다가 꼴찌 상표를 받으면 만타를 쿠쿠다 숫자만 받아들여집니다. 매년 중소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한두 명씩 꼭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나중에 명문대를 진행하는 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정확히 똑같이 반복됩니다. 반면 지금은 낮은 성적 받을 줄 내가 언제 해나가야 할지 정확히 바라보고 꾸준히 노력해서 성적을 올리면 같은 꼴찌 성적 뽑았더라도 멘탈이 쉽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인차는 그냥 기존 같은 방향으로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결과를 내게 됩니다.
모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게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e스포츠 산업의 게임이 점점 더 확산하고 있죠. 이렇게 게임 산업이 확산할수록 더욱 다양하고 흥분해서 게임들이 터지는데 난 게임을 시작할 때 받아들이는 게 기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난이도가 쉬운 것보다 수직해도 조금씩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숟가락 없이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다 보세요. 게임도 하는데 게임이 많아도 순간 포기해 말 겁니다. 이런 게임이 인기를 얻을 수가 없죠. 이처럼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 즐기기만 어릴 땐 다른 게임을 선택하거나 안 하면 되지만 간섭하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실컷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구성원이 어쩌면 절대 깰 수 없을 만큼의 높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거기에 오르기 위해 서로 상대방과 올라가는 끊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은? 누나 하지만 나는 함께 가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그리고 불행이 되거나 합니다. 이처럼 가진 것을 감사한 것을 가지고 하지만 저한테 먼저 겪는 상황을 일부 자극이 견디지 않는 한습니다. 하지만 어디는 가지지 못하면 숨이 걸리게 됩니다. 내 안에 중심을 맞지 못하면 외부가 흔들리는 걸 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깎아가지고 한 점을 놓고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간첩부터 얘기한 크린메인드라고 불리는 선생입니다. 개를 양동이라 담아놓으면 어느 한 마리가 양동이를 탈출하기 위해 기어옵니다. 만약 혼자 안 되면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어야 꼭 다른 개들이 잡아꺼달래요. 아무도 양동이를 밖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걸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선생은 심리학에서는 반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보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요? 그건 바로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는 것보다 남을 끌어내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양동이를 기어 올라가 탈출해서 꽃게탕이 되는 신이선을 완화하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겨낼 테지만 그냥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더 양동이인지 돌멩이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남을 비집어 올려서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애들 누구가 나 오는 모습을 보면 심술 부리며 답을 끌어내리고요. 이런 삶은 생각만 해도 너무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건 스스로 끊임없이 골고루 빠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나가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경쟁에 달려들거나 한 번을 몰라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나가서 하는지 건강을 가려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만드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컴포레터가 하나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컴포레터 정도는 키, 생기시다, 몸무게, 양력, 체력과 같이 정말 다양합니다. 저희 컴포레터도 살짝 알려드리자면 제 옆머리에는 스케줄만한 다음 완은 천부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짧게 달려왔는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라 언제 생긴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머리에서 이렇게 짧게 단장kim 바로 멈추니까 대신 당신 머리가 작은 원투는 분이 이렇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금도 무식으로 싶지는 않은 진짜 비밀일까 하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까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제법입니다. 제 원하는 참으로 그런데 그런 어떻게 생각이 할 수도 없거든요. 이미 생기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참으로 왜 하필이면 내가 생겨서 하면서 남자 사기사는 건 되게 안야만한 도움이 됐지만 이건 마치 무거운 최종원에서 쇠서로 발목을 나눠권이죠. 그래서 이 쇠서도 끊어내야만 합니다. 스리클루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쓰는 생각에서 받아서 같이 일하는 직원 A가 있었습니다. A는 회사 내에서 지자체 신분인데도 소위 말해 간판이 지원해서 학교 출신인 것은 큰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동료 B가 동료에 대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그날 학번 컴퓨터를 했다는 A는 B 앞에서 더더욱 움츠러들고 웃기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A는 시작을 실수를 하더라도 내게 해본 이쯤부터 그런 게 아닐까 하며 즉각 A가 상세하게 칭찬받은 모습을 보면 역시 명문대 출신이라 다르구나 하며 위축되었죠. 하염없이 뉴턴은 A를 보다 못한 선배 A가 C가 시민스라기 위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지금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저러면 다 똑같다고 말이죠. 만약이라면 이 말을 듣고 그래. 안타깝게 저는 이게 그래서 도움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언발의 오줌누기처럼 당장 어떤지 몰라도 A가 그간의 컴퓨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나온 학교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방대를 나온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대학을 부러워하고 수도권대학을 나온 사람은 인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스카이 서커포를 부러워하겠죠. 스카이 서커포를 나온 사람들은 학벌 콤브레스를 학벌가 없을까요? 결국 대학은 스트레스 나올 끝이 없는 군수 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을감을 기다리는 불행한 게임이 시작하는 셈이죠. 자신이 이미 상관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섬진이 그러고 가서 그걸 앉아야 할 거든 앉아서 생각 오전 가서 학교 나 쓰레기 갖다가 나 그거 갖다가 다녔죠. 저거 소번호 여기 정도 달래 이렇게 갖다가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한량의 압력 이신화가 몇개 필요하지 않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까지 제가 때는 노력이 시키지 않기에 어느 정도 헷갈리게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핵벌주의는 부추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차이는 냉정하게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성경 발판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 차이를 다시도 인정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학벌이 큰 컴퍼니에서는 일단 나의 못난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 내가 공부하고 놀 때 치열하게 공부했기에 좋은 생각을 나는 공부할 때 하지 않고 놀았던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라고 말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노력도 들이고 결국 얻겠다는 태도에 상당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결과는 검히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 학벌이 컴플렉스라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실천만 하고 그걸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학벌 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정대학교 대학원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저는 그보다 진짜 실력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실력을 키우는 방법 중 대학원을 가는 거라면 괜찮은데 만약 간방을 가기 위해 대학원 가는 거라면 말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대학원의 힘든 학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기도 어렵고 논문이라는 마지막 난관을 넘어가기 매우 어려서 결국 또 다른 편법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 보는 거다 해도 돼. 지금 빠는 거를 합니다. 내가 컴퓨터를 가는 거다 어디서 온 것이 말이야. 학번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명문대학교에서 초등학생 교육을 하신 금품을 하시고 나세션 참여하고 싶은 것 아니면 앞으로 나는 명문 나왔다고 자랑하고 싶은 건지 진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